원나라 생활을 시작한다. (13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만리 타향으로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원나라에서는 이 고려 처녀의 증발을 요구한 1275년 이후 80여 년에 걸쳐서 이 공려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원나라 대신들 사이에 고려 여인을 아내로 갖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돼서 원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대신들, 관료, 장군들까지 개인적으로 공려를 요구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이런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여러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글은 고려 말의 유학자 이곡이 직접 써서 원조정에 올린 이 공려 반대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이 고려 사람들은 생여자, 즉 여자아이를 낳으면 공려로 뽑힐까 봐서 인부득견, 이웃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또 이 공려로 뽑힌 그 가족들은 고급 일야성 부절, 밤낮으로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또 투정,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사람, 자액,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 또 혈읍상명자, 피눈물을 너무 흘려서 눈이 머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려 사람들은 이 공려로 뽑히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참혹한 실상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공려로 뽑히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어쩔 수 없이 공려로 선택돼서 원나라로 끌려간 기씨.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 원나라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4시간을 가야 하는 대청도. 고려시대 당시 원나라의 유배지로 쓰였던 대청도 곳곳엔 원나라와 관련된 전설들이 남아있다. 그중 내동 초등학교 자리는 옛날 궁궐터였다고 한다. 어디가 궁궐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향나무 둘 있는 그냥 그 자리입니다. 이 계단은 그 계단이 다시 된 거죠, 이게. 원래 계단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든 거죠? 네, 이중 삼중이 됐어요. 현재 학교의 계단도 원래 궁궐 앞에 있던 계단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궁궐지 주변에선 기와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째 그냥 내려앉아서 기와가 이렇게 펴편채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당시 뭐 평소로서는 뭐 짐작할 수 없고 어려서 보았으니까 뭐 11살 뭐 이렇게 봐. 여기 전체가 장안이라고 해서 장안이요. 그리고 여기가 대골터. 대골이 있는 동네에 가서 대골터가 있는 데에서 대골터. 이 동네가 대골터예요. 장안이란 건 어디를 장안 이 전체의 동네를 부락을 장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안이라는 건 서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와야 산 형태 보고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탐지기가 유배지였던 섬에 궁궐까지 짓고 마을 이름을 장안이라 불렀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반응이 온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고려사에 나타난다.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명종의 태자 토건 태무르가 충해왕 원년, 그의 나이 11살 때 대청도로 유배를 왔다고 한다. 이곳 대청도에서 1년여를 머물던 토건 태무르는 원나라로 돌아가 황제 자리에 오른다. 그가 바로 원순제다. 그런데 황제 자리에 오른 순제는 또 한 번 고려와의 인연을 맺게 된다. 바로 차 따르는 궁녀 기씨와의 만남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순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차 따르는 궁녀 기씨를 매우 총애했다고 한다. 한낱 차 따르는 궁녀가 이렇게 황제의 사랑을 받자 당시 제1황후였던 타나시리는 기씨를 매우 질투했다. 여러 차례 채찍으로 기씨를 때릴 정도였다. 야사의 기록엔 채찍으로 때릴 뿐 아니라 인두로 몸을 지지기까지 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 황후인 타나시리는 순제의 아버지를 죽인 문종의 측근시나 당채시의 딸로 순제는 타나시리와 사이가 매우 나빴다. 순제 같은 경우는 어려서 고려로 이제 유배도 갔었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순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정치적인 억압이라든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그 타나시리의 가족이 관계되어 있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아마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타나시리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타나시리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지는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35년 원황실에 커다란 정변이 일어난다. 타나시리 황후의 형제들이 순제에 대한 모반 사건을 일으키고 타나시리 황후도 이 사건에 얽혔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아 세상을 뜨게 된다. 그러자 놀랍게도 순제는 궁녀 기씨를 황후로 책봉할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는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만다. 원의 황실에는 왕비족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왕비족이 왕비로 책봉될 때는 여러 가지 견제도 있었고 모함과 질시도 뒤따랐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황후가 등장하려고 했을 때에 원에서는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황후는 왕후로의 책봉 과정에서 몽고 출신의 황후족들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민족인 기씨가 어떻게 황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 관련된 전설을 간직한 탑 하나가 제주도에 남아있다. 원당사 5층 석탑. 이 탑은 아들 낳기를 원하는 기황후의 청을 들어 원순제가 세워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337년 궁녀 기씨는 실제로 아들을 낳는다. 상황은 궁녀 기씨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쯤 원 궁중을 장악하고 있던 고려 환관들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要高得多，他们呢，都懂得文字，懂得历史，所以呢，他们就，因而呢，他们就是大量的采用了高丽的宦官，而高丽的宦官在元朝的宫廷内部是起到能够决策和支配作用。他们第一，他们能够支配和决策呢，能影响皇后。 원사 환관전엔 단 2명의 환관이 입전돼 있다. 그중 한 명인 박불화.